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한 5분 정도 노가리를 좀 까고 시작을 할게요. 빨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몇 번 더블 클릭하시면은 시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노가리를 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HLB 관련해서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잠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었고, 그리고 구독자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저는 뭐, 명백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남들보다 더 빠른 뉴스, 아니면 얼마까지 갑니다. 뭐, 얼마에 매수하세요, 얼마에 매도하세요, 이런 류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처럼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070으로 시작하는 무슨 번호를 주고 연락 주세요,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류의 유튜버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계좌번호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는 그런 류의 방송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또 HLB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 또는 매수할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런 주식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하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띄워놓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그 주식회사의 대표들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저는 하나라도 약간이라도 그런 압박을 좀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좀 더 꿈을 크게 가져보자면, 제 구독자분들이 곧 그 회사 주식의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약간의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개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회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픈 카톡방, 거기에서는 서로 이렇게 분란만 일어나고, 밴드도 마찬가지. 밴드도 사실 활성화된 밴드는 몇 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로도 저한테 그런 댓글이 있는데, 누구누구 유튜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HLB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터,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정보들이. HLB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몇 분들의 유튜브를 보긴 했어요. 근데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주식만큼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끝나야지,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제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을 2년 또는 3년 가지고 갈 거면 그냥 이렇게 참고하는 자료만,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만 이렇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도 주식으로 상당히 많이 잃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유료방,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카톡 오픈 채팅 그런 데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수긴 해요. 차트도 잘 보고 이런저런 이유도 잘 만들고. 근데 정보를 스스로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게 좋고,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자료들을 함께 공유해 보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올리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댓글로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되고 힘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토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서 제가 이 말을 들었나봐요. 제주도 사투리인가? 제가 제주에 잠깐 살았었는데 제주 사투리인지 아무튼 자세히 본다, 자세히 살펴본다, 뭐 그런 뜻이에요. HLB 투자 설명서 토파보기. 그 3일 전에 올렸던 7월 24일 영상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2, 2-2 이렇게 넣지 않은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거 찍고 이 투자 설명서가 너무 자세하게 나왔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찍고 나서 또 세 번째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2, 2-2 하고 끝났는데 이걸 3으로 바꿔야겠죠, 분모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날짜만 씁니다. 오늘 정리한 자료입니다. 처음에 HLB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이런 내용을 쭉 올렸었고, 뉴스 모음 이건 조금씩 모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모으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만들어 쓴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서 제약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신약 개발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연혁입니다. 연혁을 잠시만요. 조금씩 만들면서 할게요. 당연히 느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생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복잡해서 데이터 구분을 좀 했어요. HLB에 관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HLB 간단한 내용만 가져왔고요. 코스닥 상장법인에 96년도에 등록이 됐고 사명 변경을 HLB로 한 거는 2009년 3월입니다. 이노GDN에서 HLB로 변경했고요. 대표이사 진양곤 대표이사가 나온 거는 17년 6월 박정민에서 진양곤으로 바뀌었고, 그 2년 정도 후에 진양곤에서 김하용, 김성철로 19년 6월 약 3개월 후죠. 김하용, 김성철에서 다시 진양곤 대표가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19년 11월 약 8개월 전이죠. 8개월 전에 LSK 바이오 파트너스를 삼각 합병하게 됩니다. HLB USA. 이 삼각 합병할 때도 이슈가 상당히 됐었죠.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슈가 됐었고,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LSK 바이오 파트너스, 여기 이 삼각 합병한 이 HLB USA가 어떤 회사냐 보면은 07년, 09월, 11년, 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17년, 18, 19, 19년, 20년 이렇게 점점 거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투자 설명서기 때문에, 투자 설명서가 올해 5월 정도에 발간이 됐거든요. 5월 26일, 올해 5월 26일. 그러니까 5월 달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만든 설명서기 때문에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3천억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규모가.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강조할 부분을 많이 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리보세라님. 일단 이렇게 많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누면서 볼게요. 너무 복잡해서.
최초로 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다. 희귀를 먼저 볼게요. 희귀. 2016년 2월달에 리보세라닙이 국내 식약처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17년, 정확히 약 1년 정도 후에 17년 3월에 유럽에서도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유럽에서 됐으니까 당연히 미국도 돼야겠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7년 6월 달에 미국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아필리아라는 난소암 치료제를 시판 허가가 완료돼 있는 거를 권리를 취득을 했어요. 이거 내용이 좀 이렇게 됐네요. 제가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4, 5, 6월이니까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5월 달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진다 해도 지금쯤은 매출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돼요. 간단한 내용이었고, 합병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07년 12월 달에 리보세라닙 라이센스 취득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국 제외한 세계, 중국 제외한 전 세계. 중국은 항서제약이 14년도부터 갖고 있는 14년부터 매출이 발생했나 보네요. 네. 그리고 09년도 1월에 약 1년 정도 후에 부광약품과 리보세라닙의 서브 라이센스를 체결합니다. 이때는 이제 HLB랑 별로 연관이 없었나봐요. 크게 연관이 없었나봐요. 그리고 19년 11월 달에 HLB USA로 삼각 합병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바이오 파트너스랑 합병을 하게 돼요. 잠깐만. HLB 바이오 파트너스. 제 이런 내용을 안 넣어가지고 엘레바랑 지금 섞여버렸네요. 엘레바랑 섞여버렸어. 어쨌든 쭉쭉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HLB에 대한 이해도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보다 훨씬 낮은 게 맞습니다. 예, 저는 입성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ITI라는 회사의 지분을 200만 주를 신규 취득을 하고, 이 이유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이 회사는 면역치료제, 항암제뿐만 아니라 면역치료까지도 이렇게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올해 3월 달에 3세대 개량 신약 항암제의 글로벌 권리를 양수해요. 이 두 가지. 이 아필리아라는 약은 뭐냐면 난소암 치료제고 시판 허가가 완료됐대요. 그래서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 제외한 아필리아의 글로벌 권리까지 양수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신약 개발 이렇게 쭉 있긴 한데 거의 지금 리보세라닙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그 리보세라닙이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다. 거의 수많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고, 또 거의 항암제 자체로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하고 파이프라인까지 항암제 위주로, 그리고
이제는 면역치료 이런 쪽까지 노리고 있는 회사가 HLB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FDA 주관하는 다국가 임상 IND를 승인했고,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은 임상의 단계별 특징, 신약개발 단계별 특징, IND, 임상시험 1상, 2상 A, 2상 B, 3상, 그 다음 NDA, 시판 승인 신청, 라면 이제 신약이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판 승인 신청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부터. 임상 12년 4월 달에 다국가 임상 1상을 시작하고 1상이 종료가 2년 후에 됐어요. 1상 종료가 됐고 2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상 A가 1년 2개월 후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 10개월 정도, 한 9개월 정도 후에 임상 3상 미팅이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 임상 3상 계획 승인이 그 다음에 2월 달에 한국, 일본, 대만에서 승인이 납니다. 1년 3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리고 승인이 났고 이제 개시를 해야겠죠. 개시를 하면은 글로벌 임상 3상 개시 방문이 17년 5월에 실시가 돼요. 그리고 병용 임상 옵티보 케이트로다에 관한 병용 임상이 17년 말 그리고 18년 중순에 시작이 됐고, 임상 3상 등록이 18년 10월 달에 됐어요. 임상 환자 등록이. 그러면 임상 3상 시작까지 2상이 끝나고 나서 3상 시작까지가 약 3년 걸렸어요. 상당히 길죠, 텀이. 그리고 임상 3상 계획 승인 그리고 임상 3상 미팅부터는 약 2년 반이 걸렸어요. 시작하는 데까지. 근데 임상 3상 끝나고 통계 결과를 분석하는 3상 결과를 통계 분석을 하는 게 4개월 걸렸네요. 4개월.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문제지 그 종료가 완료되고 그 통계 분석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거, 임상 말기 치료제예요. 이거는 19년 6월 달입니다. 뭐 그렇게 봐도 환자 등록부터 말기 치료제 완료까지, 3상 완료까지 8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3상 데이터가 확정 및 분석에 따른 일정 발표를 2개월 후인 2019년 8월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년 10월 달에 프리 NDA 미팅을 했어요. FDA랑 글로벌 임상 3상 관련해서 프리 NDA가 뭐냐? 시판 승인 신청 전 미팅이라는 거예요. 전 미팅. 그리고 NDA를 신청을 하면 이제 6개월 걸리고. 그러면 19년 10월에 미팅을 했으니까 만약에 NDA를 하면 그로부터 한 6개월, 좀 더 잡으면 한 10개월 정도 후부터는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DA에 대한 소식은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없어. 그 다음에 권리는 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엄청 이 HLB 회사는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4조 5천억 정도잖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저 썰을 좀 풀게요. HLB가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주주분들이 지금 되게 화가 난 이유는 옵티머스 투자, 그게 이제 전혀 뭐 사전에 공지가 안 된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 크고, 그리고 그 유상증자,
유상증자 전에는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해놓고 그 후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거의 한 달, 두 달째,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항암제 시장은 대표가 뭐 주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아주 주주 친화적인 성향의 대표들은 그러게 하겠지만, 이 항암제 약은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주 약은, 바이오주 종목들은 애초에 매수를 할 때 투자자분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매수를 할 때 매수가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이놈 진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은 좀 주식은 이번에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막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애초에 막 조용하다가 요때 오르고 그 후로 이렇게 갔잖아요. 사람들은 이때랑 이때를 비교를 하면서 이때 샀으면 얼마네 하는데, 이때 사서 이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때 사서 이때 판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건. 근데 대부분은 뭐 이때 들어와서 뭐 이때 팔고, 이때 들어와서 뭐 이때 팔고, 이때 들어와서 이때 팔고, 이때 들어와서 이때 팔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때 들어와서 이때 팔려고 한 사람들은 대박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때 못 샀잖아요. 이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쳐다도 안 봐요. 애초에 뭐 한 2만원 정도 하던 종목이 4만원, 5만원 이렇게 가면은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도 완전 초보인 게, 이때 8만 6천원 정도에 제가 샀었어요. 86,500원인가 샀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길래 9만 얼마에 한번 샀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이 89,000원으로 쑥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때쯤 다시 일부를 팔았죠. 일부를 팔고 좀 더 지켜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좀 저 스스로 우어우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종목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고 리보세라닙의 약 효과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뭐 시가총액 30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서제약은 중국의 판권만 가지고 100조를 갔어요. 근데 물론 다른 약품도 엄청나게 많고, 중국에서 최고 100조짜리 회사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인 건 맞아요. 리보세라닙 말고도 뭐 여러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보세라닙에 제대로 약 효과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위암 외에 다른 암까지도 약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회사라면 솔직히 이 회사 뭐 10조, 20조, 30조 간다, 뭐 그런 말은 믿으시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저는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5, 16만원은 다시 갈 것 같거든요. 한 17만원은 갈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근데 저는 어쨌든 2, 3년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비교하면 그 나라별로 완전히 달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한 회사들 보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훨씬 더 시가총액이 커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도는 돈 자체가 액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갔다 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두세 배는 더 뛰었을 거예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저평가다. 근데 뭐 그런 게 있죠. 한국은 전쟁의 위험도 있고 아직 휴전국가고 분단국가고 뭐 그런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항서제약은 중국 정부에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 중에 셀트리온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바이오 종목 제대로 이렇게 성장해서 큰 종목 하나, 큰 회사 이렇게 하나 일궈내면 시가총액 20조, 30조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고 도는 그런 자본이 그 정도는 돼요. 그냥 순위로 얘기를 하면은 코스닥 1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1위. 그리고 코스피로 가더라도 뭐 코스피 한 3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좀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태클 타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많은 관심 진짜 감사하고 제 평생에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 주말에 좀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레가지고.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 녹화 끝나고 바로 텔콘 RF 제약에 대한 노가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